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기존 추세가 매우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변화 어제도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 주식시장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는 잘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잘 떨어지고 있는 특별히 이상한 게 없는 기존 추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완화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것도 호재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 말씀드렸고요. 호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은 기존의 추세를 더 강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뭐 유럽 물가 지표 혹은 뭐 미국에 있는 그 주택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몇 개 나오고 뭐 캐나다에 있는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나오긴 했는데 뭐 그다지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 그냥 가볍게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지표는 그 금요일 날 하나 남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번 주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중요한 거 지나갔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그 어디 갔지? 네,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요겁니다.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 지금 하나 남았어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딱히 뭐 일단 금요일까지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계 근무는 계속해서 잘 써야 되겠죠.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여기에 뭐 나오진 않았지만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연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었고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에 일부 찬물을 끼얹었죠. 그리고 보스틱 연은 총재,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나와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면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좀 반하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좀 식히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데에도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탐욕에 가득 찬 시장이 됐죠.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전 이거 개인적으로 계기판이 이미 꺾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100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생각해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숫자가 다 나타내주는 지금 이 숫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지금 굉장히 쏠림이 심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때 버블 정도의 수준, 그때 강도 정도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그때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때처럼 생각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2020년 3월,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랠리의 정점이었고 한 1년 동안 빠졌었고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결과적으로 또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랠리를 했었던 이런 구간에서는 뭐 신고가 랠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구간은 야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엄청난 버블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었는데 근데 지금 이 구간은 뭡니까? 지금 이 구간은 지난번에 여기 만들어놨던 의심됐던 구간을 자그마치 2년 동안 소화를 한 거란 말이죠. 1년, 여기 1년, 그리고 여기 1년, 2년 동안 소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좀 오버했던 거를 2년간 소화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은 단순히 이거를 뭐 버블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버블일 수도 있었던 거를 2년 동안 매물을 잘 소화했고 건전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열된 건 맞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히 어떤 대세 상승이나 어떤 뭐 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은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뭐 대세 상승 이야기를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이러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너무나 과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자리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길 돌파한착한 상황이었고 레벨업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세 상승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마지막 하방이다 어떤 마지막 하방을 뭐 진입하는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지난번 여기 역사적인 전고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스닥입니다.
모든 건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지난번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이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하방 진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로 잠깐 전환이 됐었거든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도 없이 급속하게 이렇게 확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과열이 됐다라는 거, 이 지난 몇 달간의 어떤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건전하게 극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빠졌으면은 몇 개월 정도 좀 어떤 매물 소화를 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뭐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좀 어떤 피로감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 일단 이런 점이 일단 제가 지금 하방 진입을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떤 뭐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봤을 때 긴축이 끝나가는데, 긴축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다. 누군가 한 명이 자빠져야 긴축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연준의 지금 급격한 생각 전환이 있긴 있었는데, 시장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가 좀 너무 커지면은 연준은 또다시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 혹은 뭐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어떤 제가 하방 진입을 하는 그런 어떤 뭐 근거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분석에 의한 뭐 그런 이슈적인 측면에서의 근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방 베팅을 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요. 여기 정고점을 돌파한 척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거다. 이 불협화음이 좀 지금 굉장히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시장이 크게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증시가 잘 버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하방 베팅이고 뭐고 그런 걸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어떤 저희 하방 베팅 주요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어쨌든 이 만기 지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이 추격도 물론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 정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추격도 굉장히 위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일단 어떤 하락 진입의 어떤 뭐 하방 진입의 신호, 음봉이라도 뭐 하나 나오면은 시장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뭐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금리의 움직임이나 달러의 움직임이나 다른 금융시장의 움직임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좀 너무 급했던 그런 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방 진입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번이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간 하방 하면서 어떤 하락 이야기를 끌어왔지만은, 이번에 만약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이런 피로감을 잘 견디고 여기서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주식을 진짜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일단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별로 안 쳐다봤어요. 주식시장은 뭐 장 초반부터 어젯밤에 순환매의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전형적인 순환매. 러셀 지수가 시작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러셀 지수가 뭐 하루에 뭐 시작부터 1% 넘게 오르는데 나스닥이 빠지겠냐? 안 빠진다는 이야기겠죠. 러셀 지수가 막 1%, 2%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 그 러셀 지수가 오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오늘도 안 빠지고 순환매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볼 거 없죠. 잘 올라가는데 제가 뭐 굳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금리 베팅은 좀 살짝 했었었는데, 어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수가 안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뭐 재수가 안 좋았는지 아니면 뭐 시간이 아니면 어젯밤에 좀 재수가 안 좋았던 게 또 다시 뭐 전화위복으로 또 작용을 하려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어제는 일단 좀 재수가 좀 없었다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젯밤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봉인데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젯밤 그 진입하는 시점이 사실 좀 삐끗 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이게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거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은 금리죠. 그죠?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제가 이제 살짝 베팅을 했었는데, 언제쯤 베팅을 했냐면은 대략적으로 저기 여기쯤에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쯤이 아마 미국 증시 시작한 시간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쯤 딱 베팅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 진입하자마자 제가 진입하자마자 대략 이 정도 시점에 네, 이 정도 시점에 진입을 한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진입하자마자 금리가 뭐 훅 떨어지면서 약간 좀 시작이 좀 안 좋긴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여기 아래 꼬리 달리고 금리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일단 뭐 잤습니다. 손절을 좀 걸어놓고 잤는데 손절을 대략적으로 여기쯤 걸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절이 벌써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손절이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기계적으로 그냥 어젯밤 하도 피곤해가지고 낮에 좀 놀다 오다 보니까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좀 빨리 손절 걸어놓고 잤더니 어젯밤에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확신은 좀 있었습니다. 금리의 바닥이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 움직임 보고 나서 바로 잤던 건데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걸었는지 일단 손절이 나가긴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금리는 아래 꼬리가 이렇게 쭉 달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금리는 이런 식으로 금리는 이런 식으로 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몇 거래일 동안 보시다시피 하방 정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좀 좋아하는 제가 대응하기 쉬운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제가 대응하기 좋은 그런 패턴이긴 한데요. 한편으로 이제 조금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던 물량이 이제 손절이 나가서 아쉬운 거 뭐 그런 건 두문제치고 어젯밤에는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거나 좀 그런 모습이 좀 좋거든요. 이거 선물 차트 모양에서 봐서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다시 뒤집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뒤집어 놓고 10년물 선물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제 그래도 이게 대략적으로 5분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박스권 만들고 있죠. 이 안에서 지금 도치형봉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젯밤에 금리가 그러니까 어젯밤에 선물이 최소한 뭐 이 정도 선까지는 밀려줬어야지 매도세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이 박스권의 절반 자리에서 지금 찍고 지금 다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켜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음봉 매도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건 분명히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좀 일단은 그죠? 이런 모습들은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씁쓸하면서도 이게 또 복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일단 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가능성은 있는 자리예요. 이 선물 기준으로 해서 여기 4거래일째 어딘가 저항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르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되죠.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금리라 말씀드렸죠.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긴 해요. 하방 경직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되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열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진입하자마자 금리가 떨어지고 손절도 좀 안타깝게 나가는 등 좀 미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글쎄요 아침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뭐 차라리 이게 뭐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지금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금요일날까지 이거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금요일날까지 뭐 계속 시장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뭐 들긴 듭니다. 하여튼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머릿속만 좀 복잡하고 뭐가 좀 시장 상황이 뭐 좀 뭐 굉장히 좀 뭐 재채기가 나올랑말랑하다라는 좀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아무튼 뭐 머릿속이 좀 약간 복잡하다 뭐 그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고 하여튼 그냥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가능한 이제 뭐 주식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시간 잘 보내려고 그냥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간질간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때 그 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런 거에 그냥 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여튼 매번 미국 증시를 혹은 미국 금리를 바라볼 때마다 머릿속은 조금씩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하루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하루에 아주 일부 시간에 불과한 거고 하여튼 나머지 시간들은 주식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창밖이나 바라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뭐 미국 그죠?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한 거 없다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제 오늘이 제가 알기로 오늘이 빅스 선물이에요. 아니 참 그러니까 오늘이 빅스 선물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스 선물 만기 뭐 하루 이틀쯤 전부터 벌써 뭐 롤오버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벌써 빅스 현물도 일부 영향을 받아서 이 보시다시피 이 갭상승 출발을 해갖고요, 갭을 메우지 않고 어떤 하방 정직성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스닥 변동성도 그래요. 이게 맞나? 어제 거? 이거 어제 거 아니네요. 나스닥 변동성은 저기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종목 코드가 VXN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이 보시면은 아니 저기 이것도 어제 거네. 하여튼 그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하방 정직성 보이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UVXY 이런 걸 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보시면 찔끔찔끔 오르다가 이제 뭐 그냥 조금 오르는 게 0.6% 오르는 거고, 많이 오르면 1, 2%씩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변동성이 이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빅스가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콜옵션이 지금 콜옵션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콜옵션이 그냥 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콜옵션이 이제 확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터트리면서 지금 콜이 대박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인 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건 한 2, 3일쯤 전인 것 같습니다. 만기일 끝나고 나서 한 그 이날쯤부터인 것 같아요. 12월 18일 대략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쯤부터 해갖고 이제 슬슬 이제 콜 대박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 대박이 보통 어떤 그 주식시장 상승의 끝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 이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코스피는 확실합니다. 코스피는 거의 확실해요, 거의. 이게 물론 이제 확률 게임이니까 확실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저렇게 콜 대박이 몇 번 나면은 이제 그러면 아예 추세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증시에는요. 아무튼 이 미국 증시에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콜 대박이 나고 있는 거는 이게 보편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슈팅성 시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미국 증시도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열이 이게 수치상으로도 이제 그냥 대놓고 지금 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온 이런 심리 지표, 또 그리고 UVXY 이런 게 올라오고 있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콜 대박이 나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미국 증시도 이 대놓고 이제 과열의 신호들이 그 눈앞에 보인다라고 이거는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석적인 대응은 원래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주식도 적당히 이제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쯤 이제 수익이 났으면 이제 원래 청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주식 상방 보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좀,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시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시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나타나는 시세인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 번씩 주식시장에 이런 미친 시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버티면 안 되겠죠, 그죠?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시세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이고, 이런 시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가 또 강하게 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반드시 좀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BOJ 호재 이런 걸로 인해서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 같고, IT 빅테크도 좋고, 러셀 지수도 좋고, 이 정도면 어젯밤 모든 주식이 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이라 써있는 건 다 올랐다라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순환매라고 볼 수도 없는, 뭐 그냥 다 같이 오르는 무지성 상승장이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전에 순환매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순환매 맞긴 맞죠. 애플이 이거밖에 안 오르고, 엔비디아 하락하고, 아마존 꼴 이런 걸 보면은 순환매장이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조금 이런 지도나 이런 내용을 보면 순환매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콜대박이 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무지성 급등장의 그런 모습들도 이제 어제부터는 좀 이제 슬슬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요. 이 10년물 금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이 금리가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하방 경기성을 약하지만 보이고 있어요. 약하지만 하방 경기성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 오늘 밤에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다면은 오늘 밤 금리는 또 대폭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3,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으면은 튀어올라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튀어오르면 크게 죽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은 금리가 반드시 튀어올라와야, 그러니까 올라오고 싶으면 오늘 밤 금리가 반드시 튀어올라와야 되는 날입니다. 안 그러면 금리는 엄청나게 오늘 대폭 나갈 겁니다. 또 왜냐하면 3, 4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도 역시 그죠? 금리 베팅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는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니까, 근데 금리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야, 연준이 금리 인하 안 되는데 왜 네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건 이건 일종의 뭐 단타 뭐 이런 측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금리의 상승 이런 건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건 약간 좀 투기적인 베팅 혹은 이제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단타 계좌로 하는 거고, 주식시장 하락 베팅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길게 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하락 베팅은 좀 길게 좀 추세적으로 좀 갖고 갈 생각이 있는 거고, 이 금리 상승 베팅은 여러분들과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곡을 잡아보는 혹은 뭐 위험 관리를 하는 뭐 이런 좀 어떤 좀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금리 베팅을 하는 거지. 또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어떤 뭐 단타성의 목적입니다. 어떤 스윙 매매 그런 거의 목적인 거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진지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약간 목적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보시면은 그 전에 하락했던 거를 좀 많이 되돌리고 있죠. 유럽 증시 보시면 하락했던 거 좀 되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어딘가 일단 저항에 걸려 있고 위쪽에 또 저항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는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달러는 어제 어떻게 됐죠? 달러는 어제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달러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BOJ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떨어졌습니다. BOJ에서 완화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달러가 좀 강세가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엔화가 달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죠? 요즘 달러 약세의 이유는 이 유로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로존이 요즘 유로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주요 원인인데, 어젯밤 BOJ가 있었으니까 BOJ 이슈를 갖고 어제 환율을 좀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하여튼 뭐 BOJ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는 약세가 나왔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저항 테스트를 한 셈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진행될 것처럼 그런 일단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달러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박스권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00원 언저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박스권이라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요.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아마 오늘쯤이면 어떤 콜옵션 과열의 그런 신호가 슬슬 나타나긴 할 거예요. 아마 미국 증시하고 비스무리하게 이 정도쯤 했으면은 이 V코스피 한국 증시 코스피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이 코스피 선물 1%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도 1% 같이 오르고 있죠. 1.2% 오르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지금 콜 대박이 빵빵 터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 뒤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인정이에요. 미국은 미국 경제도 좋다 그러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전고점을 넘어가 있고, 그런데 한국 증시는 지금 여기 무거운 저항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솔직히 한국 증시는 개인적으로 일단 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에서도 근데 이런 신호가 자꾸 좀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안 죽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 3, 4거래일 이렇게 안 죽고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 이유는 이제 이게 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콜이 대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뭐 연말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연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산타랠리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 파워르장이 선물도 줬고 우에다 총재가 어제 선물도 줬겠다. 아,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이런 랠리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긴 되겠고, 하여튼 지금은 칼만 잘 갈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만 잘 갈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때가 오면 이제 한번 빼들어갖고 이제 휘두르면 되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칼춤 추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지금은 칼 잘못 꺼내면 내가 배입니다. 지금은 좀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신호 기다리자. 뭐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